허투 양성인 경우에 허투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 치료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어떤 대포를 쏘고 있는데 이 동물이 대포를 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일반 항암제일까요? 표적 치료제일까요?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뭔지 궁금하시죠? 자, 표적 치료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표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타겟. 어떤 치료의 타겟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 이런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발전한 암이기 때문에 제가 폐암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암 환자가 있는데 이 폐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든다,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암세포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제 치료한다 또는 죽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 폐암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EGFR이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발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EGFR 발암 유전자가 어떤 이제 사람의 아주 활성화가 되면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암은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암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다른 발암 유전자는요. ALK, 알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알크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돌연변이가 생긴 알크 유전자가 역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발암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는요, 이게 모든 암에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암마다 다릅니다. 제가 폐암을 예로 들었잖아요. 폐암에서 이런 EGFR 유전자, 알크 유전자, 이러한 이제 발암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이 되고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유방암에도 이런 게 똑같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EGFR 유전자에 만약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EGFR 유전자를 억제하게 되면 이 폐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GFR 유전자가 하나의 표적 또는 타겟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활을 쏘는 사람이 있죠. 이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이 끝에는 이런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쏘게 되면 114 탈세바라고 하는 약은요, EGFR을 억제하는 이제 억제제입니다. EGFR 표적 치료제. 여기 가서 땅 해서 이제 맞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표적 치료제는 폐암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크 유전자가 이제 타겟이 되는 경우에 이런 알크 유전자가 만약에 이 폐암에서 발현이 됐다 또는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이제 화살에 약을 매달아서 땅 쏘게 되면 약이 결국은 이 표적에 가서 딱 맞고 이 알크가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 치료제의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암세포에 이런 뭐 EGFR 유전자도 있고 알크 유전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암세포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EGFR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크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 폐암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역시 유방암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유방암 환자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허투라고 하는 이제 발암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는 환자도 있고 많이 되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이 뭔지를 알아봤으니까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일반 항암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예, 원자폭탄을 어떤 지역에 꽝 떨어뜨리게 되면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 원자폭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모든 생명체를 다 파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항암제는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암세포만 죽이고 싶은데, 암세포뿐만이 아니고요. 그 암세포 주변에 정상세포들도 있겠죠. 이런 정상세포들도 같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정상세포? 암세포와 성격이 비슷한, 즉 다시 말해서 암세포는요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고 빨리 자라는 세포인데 정상세포 중에서도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뭐 장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항암제가 이런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들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이고요. 점막이 마냥 헐어가지고 뭐 입이 많이 아프고 뭐 이런 설사가 나고 이런 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가고 있죠. 정밀하게 이제 어떤 포탄을 쏘고 있는데요.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 표적을 발현하고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세포들만을 가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항암제는 결국은 주변에 정상세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0%는 없겠죠. 0%는 없지만 그 정상세포에 대한 이런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